자, 그러고 보니까 레고랜드로 촉발된 어떤 금융시장의 문제를 지금 여의도에서는 일단 최악은 지났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연말을 기대하고 랠리를 좀 누려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증권사에서 속속 내년 증시 전망들이 나와서요.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 거의 글로벌 탑급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뭐 그 배경은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도 또 이런 이제 기대를 해볼 수밖에 없는 게 어제 미국 시장에서 한국과 관련된 ETF는 또 1.5% 가량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타이틀 나가는 것처럼 2,400선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외국인 그리고 반도체의 상승이 있었는데, 일단 지점장님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국가 간의 이게 지금 분쟁이잖아요. 미국하고 중국, G2 간의 이 분쟁이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 시진핑이 3연임을 했단 말이죠. 네. 하면서 이제 더욱 대만에 대한 그런 침공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왜 북한이 이렇게 뭐 미사일 쏘고 할 때 리스크 부각되듯이 대만의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되면서 지금 전반적으로 탈중국화, 중화권을 비중을 축소하는, 그러니까 뭐 MSCI나 이런 글로벌 펀드를 운영하는 그쪽에서 펀드를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효과가 실제로 좀 나오고 있는 거죠. 중국을 줄이고 뭐 한국을 늘리는, 뭐 그리고 한국과 또 그런 주변에 뭐 신흥국 펀드를 늘려주는, 그런 비중을 늘려주는 그런 효과가 지금 계속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이번 좀 5주 연속 지금 외국인이 매수를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결국엔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이렇게 이제 뭐 들어올 때 1억을 사지는 않을 거잖아요. 한 주식을 뭐 사더라도 뭐 50억을 사든 100억을 사든 할 텐데 1억을 사서 30% 수익이 상한가를 먹더라도 300만 원인가요? 1억에? 그런데 3천만 원인가요? 1억에 30% 수익이 나면? 네,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네. 질문이셨습니다. 네. 50억을 투자해서 만약에 5% 수익이 나면 얼마가 될까요? 그럼 5% 수익이 나면. 그러니까 결국에 30%와 5% 수익률 차이지만 그 벌어져 있는 수익은 50억이 더 클 거예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외국 입장에서 상한가를 먹기 위한 그런 뭐 이렇게 개별 소형주를 사기보다는 그들이 많이 들어가서 매매할 수 있는 기업들로 매매가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바로 반도체가 많이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작년에 9만 원까지 갔던 그 삼성전자가 지금 많이 빠지면서 지난번에 아마 이 시간 동안 말씀드렸지만 5만 원대 매수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이제 뭐 당연히 4만 원도 갈 수 있지만 여기서부터는 사야 되는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 삼성전자가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재고 부담이 이제 완화가 될 거라는 그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 뭐 SK 하이닉스는 설비 투자를 줄이겠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했죠? 그러니까 예. 내년 상반기에는 재고 부담이 완화되고 빠르면 5월부터는 이제 재고가 오히려 없어져서 오히려 재고에 대한 그런 없어서 못 파는. 네,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이제 돌아서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반도체에 대한 관련주로 삼성전자가 있고,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의 TSMC가 지금 불안하니까 네. 이쪽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계속 유입되는 그 부분들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뭐 4%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뭐 파월이 뭐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의 금리가 나올 수 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사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당일만 빠졌지 그 이후에는 미국이 다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네. 5%가 그 정도 때가 마지노선이 아닐까라는 그런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금리가 이렇게 인상을 앞전에 하면서 그 효과가 이제 11월 달에 나올지 또 연말에 계속 나오는 부분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달러 강세인데요.
이 킹달러 기조도 뭐 좀 1,400원대에 멈춰 있잖아요. 맥스 1,500원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네, 맞아요. 지금 달러 강세 기조도 이제 둔화가 된다면 금리와 함께 된다면 당연히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어제 미국장에서 NDF 환율로는 1,400을 깨고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게 원화가 안정을 찾으면 물론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좋긴 하지만 시장이 조금 차별화된 게 대형주는 이게 올랐는데 맞아요. 중소형주는 또 처참하거든요. 여러 가지 뭐 금투세 때문이다 뭐 말들도 많은데 뭐 지정이 보시기에 지금 2,400까지 왔기 때문에 또 대형주가 이게 더 치고 나갈 수 있느냐 이런 부담감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우리의 우려와 달리 주요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더 치고 나가면 뭐 아주 좋지만 네. 한편으로는 그러면 약간 이제 좀 못 올랐던 중소형주 네. 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생각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맞습니다. 살짝 언급하셨지만 사실 금투세 이슈도 있었죠. 여의도에서는 지금 굉장히 첨예합니다. 예, 일단 뭐 중소형주 얘기를 예. 이렇게 연결해서 할 수 있을 예,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네. 이게 시장이 지금 강세장인지 약세장인지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해보면 지금은 강세장은 아니거든요. 아. 강세장일 때는 이제 주도주가 나오게 되고 주도주가 먼저 오르고 그다음에 후발주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대장주가 있고 강세장에서는 이제 그 주도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주변주에 있는 주변주들이 따라 올라가는 이런 장을 보여주는데 지금 장은 강세장이 아니다 보니까 약세장이다 보니까 일단 대형주에 포커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주가 일단은 아무래도 마음이 편한 거죠. 매매하시기에 개별 중소형주는 지금 제가 어제 이렇게 차트를 계속 보다 보니까 예. 꽤 바닥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 눈에 보이긴 해요. 중소형주도. 중소형주가. 예. 예, 그래서 이제 바닥에 많이 이제 근접하고 여기서 거래량도 좀 터지고 해주면 중소형주도 좀 움직이겠다 싶은데 이제 문제는 이 중소형주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좀 앞두고 있고 그리고 이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본 조달 코스트 비용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자본 조달 비용 최근에 보면 CB가 만기되거나 네. 맞아요.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거를 차환을 해주고 상환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채권 금리가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심지어는 뭐 발행을 하기 어렵거나 뭐 특히 뭐 최근에 뭐 신규 상장하는 IPO 회사들도 많이 나오지만 연기도 많이 되고 왜냐면 가치를 못 받으니까요. 제 가치를.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소형주에는 지금 약간은 뭐 자금 경색 비슷하게 있고 그게 실적과 맞물리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수급적인 측면은 바로 이제 그 공매도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중소형주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 공매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오려 그러면 이제 때리고 이러면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잠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제가 그래프 뭐 차트를 뭐 기술적 분석을 이렇게 보니까 네. 바닥에 많이 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서 거래량만 터져주고 손바뀜만 놔준다면 그런 공매도 숏친 그런 매도 세력도 네. 숏 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근데 그 부분이 아마 연말 랠리가 나온다면 그쪽으로 중소형주에도 매기가 올 수 있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소형주도 갈 차례가 됐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그렇다면 저희 다음 이슈로 연결을 해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렇다면 섹터가 무엇인지 이야기를 네. 해보겠습니다. 저희 대형주,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시장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장 대표 업종인 자동차주는 그동안 소외를 받다가 어제 드디어 상승, 이른바 어제 하루에 랠리를 보였던 것은 미국의 IRA 법안이 3년 유예가 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이 우리 시장에 호재가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기다렸다는 듯이 자동차주들도 키 맞추기 상승을 보였어요. 중간 선거 이후에 전망은 어떨지, 이런 어제의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야, 자동차 주식도 이미 갖고 계시고 물려 있는 분들도 많고 시장 다 좋은데 자동차주 왜 소외받냐? 질문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동차가 그동안에 이게 뭐 신차 주문을 하면 대기 시간이 뭐 1년도 걸리기도 하고 1년 네. 6개월도 걸리기도 하고 이게 반도체 뭐 이슈도 있었지만 자동차가 그 정도로 대기가 길었거든요. 팔고 싶어도 못 팔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중간 선거에 대한 뭐
결과는 아직 이번 주가 결과가 나오죠. 그렇죠. 예, 뭐 공화당이 좀 우세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직까지는 뭐 박빙이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어쨌든 미국에서는 이 중간 선거 이후에 재정 건전성에 대한 그런 강화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미국의 정부의 부채 비율이 한 122.5% 정도로 낮추려면 아무래도 GDP의 성장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런 그 IRA 법이 이제 유예가 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그리고 뭐 물론 이제 뭐 민주당이 되든 공화당이 되든 이 IRA 법 관련해서 뭐 동맹국가의 어떤 수혜 확대되고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계가 개선되는 부분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런 유예 3년 유예는 조금 더 약간 시간을 벌어주면서 미국 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지라든지 그리고 또 합자 법인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뭐 2차 전지는 더 그렇죠. 그쪽에 이제 합자 법인을 설립을 하고 가동까지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은 3년의 유예를 한다면 긍정적인 효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를 우리가 얘기하면 IT 중소형주, 그리고 자동차 중소형주가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IT보다 중소형주라면 자동차 쪽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지금 어쨌든 캐파를 증설하고 미국에 가서 현지의 어떤 생산 업체를 빨리 만들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긴 상태잖아요. 그리고 IRA와 관련된 피해는 지금 뭐 맥스로 다 받은 상황이고 조금씩 개정이 된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이라도 호재니까. 그래서 아까 중소형주의 어떤 바닥을 다지는 종목군들 중에 자동차 중소형주들도 꽤 있거든요. 네. 현대 기아차뿐만 아니라 글로벌 생산 업체들에게 납품하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예. 자동차 중소형주도 저는 왜냐하면 미국의 원달러 환율 수혜도 받을 수 있어서 꽤 괜찮은 옵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IRA 법안이지만 현대기아차 측에서 우리 앞으로 굉장히 많이 팔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어제도 피력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 대수가 생산 대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아예 실적 호재가 있을 것이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동차 중소형주에 답이 있을 수 있다라고 네. 신중호 앵커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럼 지점장께서는 자동차 주식 지금 사시겠습니까?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계속 시장에 관심이 모아질 거고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충분히 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당연히 현대 기아차에 대한 대형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관련해서 중소형주에 대한 그 밸류체인에 있는 기업들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워낙 많이 빠졌고 여기서 거래량만 터져주고 누가 여기서 손바뀜만 이루어준다면 네. 아주 급하게 쇼커버링과 매수세가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래프를 제가 여기서 다 보여드리진 못하지만 한번 그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찾아보셔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 두 분 모두 매력적이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세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뭐 미국에서는 뭐 그분이 돌아오신다, 뭐 트럼프 이즈 백,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게 트럼프가 지명한 후보들이 약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뭐 거의 200명을 지명했는데 그 중에 130명인가요가 공화당 쪽에서 지금 승리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의 어떤 복귀 내지는 공화당의 어떤 장악, 이로 인한 수혜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번 주에는 중간선거 결과가 우리나라 시각으로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아마 목요일쯤이면은 명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리미리 조금은 저희들이 스터디를 해봐야 되는 측면에서 지장님 모시고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혜주 뭐가 있을까? 네. 좀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트럼프 이즈 백 하니까 뭐 아침 시간이긴 한데 진로 이즈 백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아유, 소주는 네. 밤낮이든 맞아요. 진리죠. 진리인가요? 진리입니다. 네, 트럼프가 돌아온다. 뭐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 최근에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니까 뭐 어쨌든 트럼프가 계속 뉴스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 진짜 네, 다시 산다면 트럼프처럼 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렇죠. 돈 많죠. 토크쇼 진행하죠. 대통령 선거 나오죠. 선거 또 나온대요. 마초의 상남자 스타일이잖아요. 네. 자, 이제 뭐 약간 트럼프에 돌아와서요. 백으로 돌아와서 예.
좀 최근에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한 전망에 대한 관심, 내년도 2023년에 대한 전망이 어제 좀 종합돼서 나왔습니다. 아. 내년에 증권사들이 지금 계속 내년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내년 전망에 보니까 지수가 2000에서 2600입니다. 평균이. 그러니까 2000포인트는 사란 얘기죠. 2600 근처에서는 팔란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펀드를 하신다면 2000포인트 대 펀드를 잔뜩 사시고 2600 근처에서 펀드를 파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종목을 못 고르겠다 한다면 펀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제가 보기에 그리고 지수는 상저하고가 우세합니다. 상반기가 저고 하반기가 올라간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결국에 펀드를 하신다면 2000포인트에 매수를 하시고 들어가시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탑픽이 공통적인 게 이 반도체하고 2차 전지입니다. 외국인이 사는 그런 반도체와 2차 전지가 탑픽 업종으로 돼 있고 좀 눈에 띄는 점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된 그런 건설이나 철강이나 그래요? 이쪽에 좀 업종들이 들어 있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중국에 지금 코로나 봉쇄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봉쇄가 풀리면서 그런 리오프닝 관련된 그런 경제 활성화에 대한 주식 소비주 등도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조선, 뭐 제약바이오 이런 부분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업종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그 소비와 관련된 뭐 컨텐츠 관련돼서 좀 미디어 쪽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미디어. 올해 아마 최고의 히트는 누가 뭐래도 오징어 게임입니다. 예, 오징어 게임인데요. 내년에 그렇게 나올 만한 그런 드라마 그리고 또 컨텐츠가 기대가 되는데 이게 11월에 재밌는 게 하나가 지금 나옵니다. 마지막 아들이라고 혹시 제목 들어보셨나요? 마지막 막내집 아들인가요? 막내집 아들. 송중기 송중기 나오는 예. 맞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약간 헷갈렸는데요. 재벌집 막내 아들. 재벌집 막내 아들 맞습니다. 진짜 잘하시네요. 아, 네. 네. 송중기에 나오는 그 11월에 이제 방영이 시작되는데요. 이 굉장히 지금 중화권에서 관심이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디즈니나 넷플릭스에서도 지금 굉장히 그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컨텐츠 쪽에서 좀 재밌을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관련주가 레몬레인이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주 등 해서 이런 컨텐츠 미디어 관련주 내년에도 한국의 어떤 부분들이 아마 관심이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M&A입니다. M&A. 예, 내년에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런 이게 한계 기업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이게 비상장애도 많이 생기고 있고요. VC에서 자금 조달이 어렵다 보니까 네. 이제 오히려 이제 M&A로 이제 피인수에 대한 이런 물건들도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상장 회사들이 이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기 위해서 나도 이쪽 사업을 하고 싶은데 그래요. 직접 하기는 어렵고 근데 비상장에 있으면 M&A로 인수할 수 있는 그런 게 내년에는 M&A 이슈가 뭐 삼성도 마찬가지지만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야, 올해는 M&A 시장이 얼어붙었는데 네. 내년에는 오히려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저도 증권사에 있긴 하지만 증권사에서 지수 밴드를 내놓으면 좀 활용할 법을 말씀드리면 좋아요. 아까 2000에서 2600이잖아요. 둘 중 하나는 깨집니다. 2000이 깨지거나 2600이 깨지거나. 2600이 항상 깨졌어. 틀려요. 증권사는 항상 틀리기 때문에 2000이 네. 깨지거나 2600이 깨지거나 예. 돌파되거나 예. 저는 260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레인지 얼마나 뭐 한 잡으세요? 2800 내지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자, 하단 준비돼 하단 뭐 있으니까 2300 정도로 보고 있는데 2300 네. 신중호 앵커 2300에서 3000까지 보고 있어. 내년이라고 네. 말씀드렸고요. 네, 내년이요. 그리고 반도체도 그러니까 이제 진영님 말씀을 잘해 주신 게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은데 저는 만약에 트럼프 수혜주를 꼽는다 그러면 예. 자동차를 꼽아요. 오.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떤 게 되냐 셰일가스라든지 중동과의 관계가 괜찮아질 거거든요. 그럼 유가가 하락하겠죠. 유가가 하락했을 때 미국 사람들은 돌아다닐 때 뭘 사야 될까요? 자동차. 예, 그래서 유가가 하락했을 때의 수혜주는 저는 자동차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해서 수혜주도 자동차 내지는 자동차 부품주를 좀 봐야 되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 네, 좋습니다. 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신중호 앵커님이 3천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했더니 투잡이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도 모르십니까? 현직 투자 전략 팀장이십니다. 그리고 투잡? 지금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이제 아침마다 아니면 나와주고 저도, 예, 와서 계시고 많은 걸 얻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직 지점장님과 함께 국내 최고의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화요일의 남자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